카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신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미국마을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걸산준입니다. 네, 미국은 엄청나게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주요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 시장은 트럼프보다는 베센트 말을 더 신뢰하네. 네,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베센트 말을 더 신뢰하네. 자, 스캇 베센트가 중동 문제에 대해서 CN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란 측과 협상 중이다. 우리는 내일 이란과 호르무즈를 개방하고 이 분쟁에서 보다 정상화된 위치로 나아가기 위한 합의를 가질 수도 있다. 호르무즈와 관련해 오늘 혹은 내일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통행료 부과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이동이 될 것이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비료, 정유 제품, 다양한 산업용 가스도 있다. 이들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상당한 안도감이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오만과 이란 협상에 미국이 관여하고 있다면서 매우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가 어떻게 됐느냐. 트럼프가 아무리 얘기해도 트럼프 얘기 때는 좀 반응을 하다 말고 이제는 그냥 대충 반응을 하거든요. 트럼프 때는. 스카페스한테 한 마디 딱 하니까 원유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졌느냐. 자, 70달러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가솔린 가격 떨어진 거 보세요. 가솔린 가격이 기가 막힙니다. 자, 얼마 전까지 3.4까지 올라갔어요. 갤런당. 지금 2.5까지 떨어졌습니다. 2.59. 거의 폭락 수준이죠. 네. 오, 인플레 잡겠는걸? 이런 생각이 바로 올라옵니다. 이 수치를 보면 어제까지 거의 3이었던 가솔린 가격이 2.5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보다는 스캇 베센트의 신뢰도가 훨씬 높은 그런 상황이다. 야, 진짜 신기하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됐으니 금리 어떻게 됐을까요? 금리. 유가 뚝 떨어졌는데 금리도 뚝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물론 여전히 낮은 건 아닙니다만 금리 10년물이 4.67에서 4.61까지 무려 6bp가 떨어졌죠. 네. 그리고 그렇게는 안 떨어지던 30년물이 5.22에서 5.17로 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단기물조차도 1년물, 2년물도 꽤 큰 폭으로 금리가 떨어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상황들을 뭐라고, 이제 전쟁과 호르무즈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잦아들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폭증을 했고요. 그러면 그 전쟁과 호르무즈 쪽에 관련된 그 긴장감이 완화되면 뭐가 올라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것 같고, 그러면 그동안에 걱정하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죠. 자, 그럼 뭐가 올라오냐? 위험자산 선호가 올라오죠. 자, 오늘 그래서 2대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흐름이 종가 부근까지 계속해서 줄다름치면서 오르면서 마감이 되었고, 네,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6.5%의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네, 보시면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동안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위험자산 선호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어제까지 AI 기업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보여줬고, 미국의 성장은 AI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기반이 다져진 상황에서 이런 그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요소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밑으로 내려앉자 폭발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폭발적인 반응하면서 큰 폭으로 올랐고요. 장외에서는 지금 상당폭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스페이스X조차도 아주 폭등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실적치는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여전히 순손실인 기업인 스페이스X조차도 상승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그것은 그 금리에 대한 두려움, 그런 위협감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스페이스X는 무려 9.4%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팬비즈를 통해서 전체적인 주식 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위험자산 선호로 나타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야, 다 올랐죠. 진짜 싸그리 다 올랐다. 유가 관련된 정유주들이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폭도 대단히 컸다. 네.
자, 엔비디아가 2.5%, 애플도 1.9%.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AI 주식들은 조금 쉰 반면에 그동안에 뚝 떨어졌던 애들이 완전하게 체력을 회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간 선물, 한국의 야간 선물도 지금 어떻게 됐느냐? 네, 야간 선물도 5% 이상 폭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작하자마자 사이드카예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무려 7.6%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또 어제 한국 시장에서 그 하이닉스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ADR이 오늘 시장에서 8.17%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한국 시장은 뭐 폭등으로 시작한다라고. 근데 5% 오르면 그걸 폭등이라고 해야 돼? 지수 5%면 폭등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주 뭔가 그 정상을 벗어났어. 우리가 뭔가 맨날 절벽 타기 그 스포츠를 하다 보니까 그 아주 그 뭐랄까 암벽 올라오는 거는 느낌도 없는 거야. 지금 맨날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아주 험악한 익스트림 스포츠가 익스트림이 아니야 지금. 감각이 좀 둔화되는 거죠. 네, 5%면 폭등이에요.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그걸 우린 매일 보고 있으니 진짜 웃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달러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가격은 금리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밀리진 않았어요. 보통 금리하고 이제 환은 같이 동행하는 성향이 있죠. 자, 엔화가 다시 조금 약세입니다. 그러나 157엔은 잘 버티고 있고요. 자, 원화는 제자리인데 다른 통화 대비 그 엔화 대비로는 오늘 소폭 강세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실질적으로 조금 더 많이 올랐어요. 어제 장중에 910원, 100엔당 910원대 갔었는데 그렇고요. 지금 저 전일자 데이터가 조금 미스가 터졌는데 오늘 원화는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 대비해서 조금 강세인 상황입니다. 어제 1442원 정도를 갔었으니까요. 예, 그거보다는 좀 강세인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중동 문제 해결돼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란 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과 오만이 향후 협의에 필요한 메커니즘을 마련하기 위해서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스카페센트는 보통 얘기할 때 그냥 막 던지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스캇 베센트를 조금 더 신뢰하는 듯한 느낌이 막 던지지 않는 사람이니까 뭔가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트럼프의 지지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트럼프의 지지율이 지금 2기 최저치를 찍고 있어요. 차트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그 지지율이 40%가 깨졌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박승영 애널리스트가 꾸준히 올려준 거라서 꾸준히 봤기 때문에 약간 이건 나름대로 각각 검토하는 곳에 따라서 지지율의 흐름이 좀 폭이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그냥 하나로만 꾸준히 보면 신뢰성이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트럼프 지지율이 40%가 깨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40%가 확연하게 깨졌습니다. 자, 이제 중간선거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매우 어렵죠. 자, 이제 중간선거와 지지율 이것들이 트럼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빠르게 전쟁을 마감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란도 막장이잖아요. 이란이 막장이라서 이게 쉽게 될지는 끝까지 가봐야 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좀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위험자산 선호가 다시 시작되면 뭐가 체크가 될까요? 제가 보면 다시금 옛날과 똑같은 시각이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락이 심화될 때는 하락 레이더만 가동되기 때문에 나쁜 것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상승일 때는 또 어떻게 돼요? 나쁜 거는 하나도 체크가 안 되고 좋은 것만 체크가 되는 게 상승장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장 하락이 매우 컸었기 때문에 뭐가 드러날 거냐면 이제 DDR 가격이 어떨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원을 하고 상기를 하겠죠. 네, 반도체 DDR 가격에 대해서 보시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어요. DDR5 16기가가 노란색 회색이거든요. 회색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죠.
DDR4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DDR5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다시 호출이 될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아, 맞아, 괜찮았지? 이러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내 마음을 중심으로 삼으시면 절대 안 된다. 예, 객관적 데이터에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데이터 값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시든가, 해야지, 그 좋을 때는 데이터 값 근거하다가 떨어질 때는 내 마음 중심으로 가면 그것보다 나쁜 게 없어요. 예, 그것보다 나쁜 게 없습니다. 데이터 값을 가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터 값 가고 심리에 좌지우지할 거면 심리를 역으로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 엔화에 대해서 스카페 센터가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이 확연하게 지금 개입을 하고 있죠. 뭐를 통해서 피마, 뭐냐면 외국인들에게 개설해 놓은 레포 창고라고 피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피마를 통해서 미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엔화 강세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스카페 센트가 이번에 또 CNBC하고 인터뷰에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정적인 엔화는 미국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매우 중요하다. 자, 엔화의 급격한 약세는 다른 국가들이 자국 통화를 절하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 무역 흐름, 경제 규모, 글로벌 저축 시장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할 때 엔화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 저축 시장에 대한 기여도. 이 뭐야 이게? 미 국채 사주는 사람 이거지. 이게. 아 진짜 웃겨.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글로벌 저축 시장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할 때 엔화의 안정이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 엔화가 잘못되면은 자기네 채권 팔 거거든. 미 국채 팔 거거든요. 자, 왜? 벌써 이미 공적 연기금인가? 라고, 일본에서 얘기했잖아요. 아, 이걸 통해서 일본 자산을 사겠습니다. 우리 공적 자산을 통하여 일본 자산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미국이 깜짝 놀라. 그거가 지금 뭘 갖고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주로 미국 국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일본 자산을 사기 위해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아유,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큰일 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잠깐만. 미국 국채 저희한테 담보 잡으세요. 네, 아주 싼 금리로 내가 돈 빌려줄게. 달러 빌려줄 테니까 그 팔지 말고 내가 담보로 잡아줄게. 팔지 마. 팔면 안 돼. 이런 그림이 상상이 되는 상황이죠, 지금. 왜 미국이 일본 엔화에 개입을 했느냐.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무역 흐름, 경제 규모, 글로벌 저축 시장에 대한 기여도. 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본 정도 이를 이해하며 우리는 그들의 정책 이행이 함께하고 지역 안정을 도운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개입으로 시장에 신호를 줄 수는 있지만 흐름을 바꾸는 것은 정책이다. 일본의 정책 방향을 낙관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개입한 것이다. 라고 개입한 것을 확실하게 미국 재무장관이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조만간 여러분을 찾아갈 게 아주 재미나게 오건영 패스파인더 단장께서 대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찾아갈 거예요. 아주 재밌는 내용. 네, 이것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여러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기다려 주시고. 네, 어쨌든 딱 지금 환경인데 문제는 뭐냐? 일본 애들이 금리를 시장 예상 못하게 올려야 돼요, 이제는. 근데 지난번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금리를 올릴 것입니다. 준비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는데 효과가 있다 없다? 제로였다. 효과가 제로였다. 금리를 한 번 올릴 걸 두 번 올려야 되고 두 번 올릴 걸 세 번 올려야 되는 상황으로 일본 애들이 만들었죠. 제일 걱정하는 건 너무 금리 많이 올리다가 문제 빵 터져가지고 진짜 엔캐리 청산 공포 빵 터지면 진짜 와 녹는다. 그냥 빨리 좀 올려라 금리. 내가 보니까 한 번 정도 금리 올린다고 시장 아무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두 번 올릴게 하면서 한 번 올리면 시장이 움찔할 것이다. 그러면 엔화 강세갈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국 시장으로 오늘 좀 돌아와서 한국 시장 얘기, 미국 마감이긴 하지만 한국 시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용융자 잔고 꺾이는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하루에 막 3조씩 꺾여. 와, 정말 어마무시하게 꺾였습니다. 자, 40조 가까이 되던
신용 잔고가 30조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저것만 눈대침으로 봐도 어느 정도죠? 25조 6조쯤이죠. 그러니까 40조 가까이 되던 게 25, 6조로 10몇 조 가까이였습니다. 자,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기서 공멸적, 괴멸적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 꽤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신용 쓰지 마십시오. 신용은 아주 많이 훈련된 사람조차도 작살내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누구? 네, 레오폴드 에센브레너 작살 났지 않습니까? 신용 써가지고 소위 말하는 전문가 까라들조차도 신용을 잘못 쓰면 망한다.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뭘로 망했어? 신용으로 망했어요. 레버리지로. 그러니까 레버리지 쓰지 마라 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요. 자, 어쨌든 뒤집어서 지금 상황은 뭐냐? 신용잔고가 급격하게 축소됐기 때문에 팔 사람은 팔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이 매우 빠르게 올랐는데요. 그것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5년 이래로 가장 저점의 신용잔고를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닥이. 이 말인즉슨 팔 사람 다 팔았다. 물론 여전히 시장 대비 사이즈는 적지 않습니다. 시장이 400조짜리 시장인데 5조 이상의 신용을 쓰고 있잖아요. 1% 이상의 신용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5천조짜리 시장인데 20조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신용 기준으로 보면 거래소가 훨씬 건전한 시장이에요. 여전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방향으로 너무 쏠렸기 때문에 다른 방향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점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잠깐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기업들 체크를 조금 더 해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한데, 자, 스페이스X가 9.4% 급등해서 마감했는데요. 기업들 몇 개 찍고 오늘 왔다 갔다 한다. 정신없다. 기업들 몇 개 찍고 다시 한국 얘기. 저 억울한 얘기 좀 할게요. 저 못 살겠다 진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X 실적 흐름 보도록 할게요. 실적 흐름을 보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실적 흐름은 데이터 센터 팔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xAI하고 합병을 했죠. 그리고 xAI는 누구를 손님으로 들이고 있습니까? 네, 엔트로픽을 손님으로 들이고 있죠. 그래서 매출의 증가는 그것 때문이라고 보여주고 이미 IPO 할 때 그 언급이 있었습니다. 엔트로픽에 대한 매출이 있다는 거. 그래서 매출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분기에 46억 9천만 달러가 78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 센터들의 지출 내용들을 보면 어마무시하잖아요. 지금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몇백억짜리 막 그 계약하고 그러잖아요. 몇 년짜리 보면.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xAI의 클러스터하고 분명히 계약을 했을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매출이 대폭적으로 증가했습니다만 여전히 주당 순손실입니다. 순손실이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서 9%는 올랐습니다만 시간에서 고스란히 6.3%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AMD 아까 굉장히 좋았죠.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얘네들도 2분기 실적은 좋았습니다만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만 시간 외에서는 상당폭 지금 9%, 그러니까 시간 내에서 오른 것보다 시간 외에서 하락하는 폭이 더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치는 한번 찍고 갈게요. 실적치 흐름들. 역시 다 나쁘지 않습니다. 102억 달러 매출이 115억 달러 매출로 10% 정도 분기인데요. 10% 정도 증가했고 주당이익 증가폭이 1.37에서 1.66입니다. 네, 그래서 주당이익 상승폭도 꽤 크다. 그리고 예상치를 모두 오른쪽 하얀 게 예상치인데 예상치를 모두 초월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간에서는 아주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있다가 오늘 한 점심쯤 되면 딱 다 정리돼가지고 지금 현재 실적 발표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드러날 텐데 실적 발표 자리에서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이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장에서는 좀 빠지는 놈들이 등장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하소연을 하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유튜브를 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한 100가지 이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한국 주식시장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해외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세제 개편안 정부안 뜯어보고 나서 진짜 너무 화들짝 놀래서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바보구나. 내가 정말 사람들을 잘못 인도했구나. 그냥 미국장 가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데 그 이소영 의원도 지금 발끈하셨더라고요. 이소영 의원이 화가 너무 났어. 그 글을 보니까 처음에 너무 화가 나서 주체를 못 하다가 정리하고 건조하게 그 내용 분석을 해주셨더라고요. 해주셔서 그 유튜브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기가 찬 상황인데 일단 그 이소영 의원안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말인즉슨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PBR이 업종 하위 20%, 25%, 코스닥은 10%, 그리고 13반기 중 12반기 동안에. 자,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13반기 중에 12반기? 저 6년 동안에, 6.5년 동안에 하위 25%에 계속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 그러면 두 반기만 땡기면 되는 거 아닌가? 두 반기만 땡기면 저 하위에 안 들어. 그래서 주가 누르기 에 해당이 안 돼. 해당이 안 돼. 그다음 저 B안 보세요. 그다음에 주가가 최근 6개월간 그다음에 1년, 2년, 3년간 평균 주가 중 가장 큰 가액에 비해 30% 이상 낮은 경우 저거는 30% 이상만 땡기면 된다는 거예요. 주가 누르게 한 기업들은 현금도 많아서 원화에서 자기 주식 사면 금방 주가 올라요. 그쵸?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뭐냐면 적용 대상 기업은 없다. 예요. 그런데 저렇게 말을 저딴 식으로 써놓으니까 되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내가 딴 거는 내가 모르고 내가 법적인 것도 모르고 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난 무식한 사람이지만 이 경제와 주식 관련은 내가 맨날 하던 일이니까 딱 보면 뭐야 저게? 뭔 소리야?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 오른쪽에 이소영 의원안 기업의 순자산 가치의 80%와 낮은 경우는 주가 누르기에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저게 원래 어디 비상장 기업에 저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냥 상장 기업도 저렇게 적용하자. 비상장 기업처럼 하자는 건데 정부안은 그냥 안 하겠어요. 라는 거예요. 온갖 무슨 문구를 막 복잡하게 써가지고 사람들이 뭐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하지만 저 말인즉슨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주식시장을 어떻게 이용해 먹으라고 기업들한테 시그널을 준 거냐면 증여 상속 탈세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저희가 계속 만들어 줬으니까 증여 상속 탈세하실 분들은 법에 저촉 안 되니까 상장하세요 라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소영 의원은 너무 화가 나 있더라고. 글을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기 100개 남짓 될 거라고 하는데 저거 한 몇 기만 싹 빼먹으면 되니까요. 주가 누르기 한 기업들 돈 많다니까요. 자기 돈으로 주식 사가지고 저 때만 쓱 빠져나가면 돼요. 예, 그리고 그러면 저기에 들어가는 기업도 그다음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할증을 하는데요. 상속세 할증 30% 합니다. 자 그러면 1조짜리 1조짜리 기업 1,000억으로 만들어 놓고 주가 누르기 해가지고 30% 그래 과세 때려 30% 그래서 1,300억에 할게 세금 낼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1조짜리 회사인데 비상장이었으면 8,000억 기준으로 세금 내야 되는데 1,300억 기준으로 세금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걸 보고 막 집에 가서 이걸 생각할 때만 막 울고 싶은 거야 진짜. 나 지금 뭐 했나 그동안 몇 년 동안. 근데 뭐 한 거야 지금. 안 되는 나라구나. 근데 안 되는 나라 붙잡고 내가 지금 뭐 한 짓이야 이게 지금. 그냥 미국 가라고 할 걸 내가 정말 미쳤다. 저는 많은 사람 정말 늪에 빠뜨렸구나 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단 12월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이 법이 확정되는 건 12월이에요. 12월. 네. 그래서 12월 안에 이게 고쳐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있을 수가 없는 진짜. 저거 해당되는 기업 거의 없어. 힘없는 몇몇 기업만 해고 그리고 일부러 저기 들어간다니까. 1조짜리 1,000억 만들어서. 그리고 이거는 기업 가치를 낮추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 기업들이. 예. 회계적으로 가능한 모든 마사지를 다 할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이건 진짜 안 된다라는 거 꼭 제발 여러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살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이 세제는 정말 잘못된 거고 내가 당신네들의 지지를 철회하겠다. 이거 이대로 가면 라고 그 해당 지역 국회의원한테 10통만 가게 해주세요. 바뀌어요. 10통이 세상을 바꿉니다. 예, 진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난 정말 정말 울고 싶더라고. 어제 이걸 보고 나서 분석을 하고 나서 나도 처음에는 헷갈려. 뭐지? 25%만 그래도 좋은 건가? 나도 그랬어. 나도 좋은 건가? 근데 곰곰이 보니까 진짜 이거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위 25%는 증여상속세 30% 할증한다니까는 그 말만 보면 뭔가 이제 전 잘못하는 회사들한테 페널티 징벌적 페널티를 주는구나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미친 것들이죠. 네, 네, 네. 솔직히 이럴 필요 없잖아요. 제가 사실은 회사를 안 하고 완전 개인 유튜버면 막 질러도 되거든요. 저 위험해요.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근데 나는 너무 슬퍼서 이 얘기를 안 하면 내가 유튜브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없어질 것 같아. 예. 그래서 답답합니다. 네. 자, 오늘 이거를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8월 5일 미국 마감 정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